우리가 부동산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갈아타기 찬스라 그래요.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상급지가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잡아요. 집값 올라갈 때는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져 버려가지고 하락장에 그 갭을 좁혀가지고 갈아탈 수 있는 거지 상승장에는 갈아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방 가격이 올라갈 때면 서울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종로인데 원래 옛날 과거에 전통적인 부촌 있죠. 강남이라는 신흥 부촌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가 아득히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원래 괜찮았던 곳인데 상승률이 저조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이제 강남의 자리가 된 게 아닌가.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지금 최근 이제 한국 증시 자체가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빠지다가 반등 국면을 살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향후 전망이 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의견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이제 우리가 추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 주셨습니다. 한 3만 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하고 알람도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번씩 달아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외인들 매도세가 너무나도 이제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 4만전자를 한번 살짝 맛배기로 터치하고 나더니 오늘만 지금 벌써 8%가량 상승이 나와주면서 5만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추세 하락이 끝난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더 빠질 여지가 있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지수랑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지수 자체가 정말 많이 떨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급락이 나왔을 때 수준까지 무너졌다가 그 근방에서 이제 다시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239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2380포인트대 이때까지 떨어졌었죠. 그럼 이때 이제 86포인트인데 86포인트면 정말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엔캐리 트레이드 부근까지 이제 무너져서 더 깨질 뻔한 거를 기술적으로 좀 받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증시가 더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를 이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완전히 하방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안정된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달러 인덱스 자체도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강달러가 좀 잠잠해져야 환율이 안정될 기미라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달러 기조가 너무 강해지고 있고 비트코인으로도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죠.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사실상 이제 강달러 기조 그리고 주변국들로의 기준금리 완화로 인한 수혜를 보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뭐 유가라든지 구리 가격은 여전히 이제 낮은 상황. 뭐 구리 가격은 정말 연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유가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이번에 CPI라든지 물가 지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 미국 CPI랑 PPI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올랐나 한번 보게 되면 사실 물가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다만 얼마나 올라가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폭이 둔화되는 게 중요한데 연준 목표치는 2%대였죠. 그래서 2.5%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10월 달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CPI가 2.4%까지 떨어졌네? 그럼 이제 곧 있으면 2% 초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제 2.6%까지 상승폭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이제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 물가를 이제 보게 되면 생산 물가를 보게 되면 이게 기업들 생산할 때 들어가는 물가인 거죠. 1%대까지 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은 CPI로 전가해서 2% 초반까지도 떨어지겠다 기대를 했는데 10월 달부터 PPI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8%대. 그리고 이번에 2.4%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뭐 PPI나 CPI를 봐서는 이 물가를 따져봤을 때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이야 뭐 유가나 구리 가격 이런 거 좀 떨어져가지고 불경기고 물가 올라가기는 어렵고 하지만 미국 물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단 미국 물가가 다시 튈지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까진 몰라도 일단 인하하는 거는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니야?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시간 꽤나 걸리겠는데? 속도가 늦어지겠는데? 그럼 주변국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해가지고 주변국들로 돈 퍼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국내장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주르륵 무너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강달러로 가다 보면 환율도 올라가지.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한국에 투자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주식 투자해서 손실 난 것도 아니고 본전이어도 환율 때문에 손실을 봅니다. 환차손을 입어요. 한국에서 수익을 조금 내면 만약에 환율을 이기지 못하면 수익을 냈는데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은 불안해했던 거죠. 자, 뭐 지금 1,400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왜냐면은 코스피 지수 뭐 올라가면서 지금 막 1,410원 찍니 많이 뭐 어제도 1,407원, 8원 막 이랬는데 지금 1,400원, 1,401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1,400원 아래로 다시 떨어질 기미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신용이 아직은 많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외인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거래소는 여전히 매도 중이라는 거. 기관과 개인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아직 불안을 완전히 불식시킨 좀 어렵다. 여기서 이제 전점 깨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된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다. 시황이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량주들을 분할 매집한다. 약간 펀드 같은 바구니 상품으로서 기계적으로 담는 것들도 있습니다. 시총 뭐 1등부터 10등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테크 기업들을 시총 상위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담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시장을 아예 떠나버리게 되면 이런 데서도 자금이 이탈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증시가 이제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이유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SK하이닉스로 갈아탔어요. 왜 갈아탔냐? 사실 메모리 반도체 단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혁신은 삼성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SK가 주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이제 2등주가 됐고 1등주는 SK하이닉스다. 뒤에 뭐 3, 4등 가면서 뭐 마이크론이나 인텔 이런 쪽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한국에 지수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 한국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기업이나 섹터에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반도체였고 그 중에서도 메모리였잖아요. 반도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대만의 TSMC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대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물량이 거의 TSMC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투자하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한국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거의 뭐 삼성전자 투자한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투자한다 혹은 반도체에 투자한다 한국 반도체에 투자한다 그런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1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그러면 왜 삼성전자 찍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다 SK하이닉스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 전체적으로 한국을 떠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기적으로 매도되는 거.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도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이 정도면 꽤 선방하는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로 무너지면서 이때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SK하이닉스가 HBM 수혜받으면서 AI발로 이제 올해 이미 신고가 찍으면서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이제 그 고점을 반납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때 좀 과하게 떨어졌다 다시 회복을 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 무너졌던 거를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로 막 무너지고 그러긴 했는데 사실 요 정도 부분 쌍바닥 해주면서 잘 유지해주고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한국의 반도체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적으로 1등이니까 그래도 이거는 지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장성을 내다 보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혁신이 좀 많이 줄었고 SK하이닉스의 패권을 뺏겼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무너졌다. 이게 지수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시총 상위를 담는 뭐 그런 관점으로 해서 한국 주식을 담으면서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겠는데 이 근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등주가 1등주가 되고 그리고 대장주가 됐을 때 2등주들 그리고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올라올 땐 덜 올라옵니다. 오늘 놓고 보니까 안 그러던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6% 8%대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뭐 2%밖에 안 올라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빠진 걸 비교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투자했다라고 가정하면
2024년 혹은 하다못해 어느 순간에 투자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누가 높아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높죠. 어디서 투자했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과연 삼성전자를 우리가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장투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장투로 보면 SK하이닉스로 가야지. 삼성전자가 근데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좋습니다. 가치주 관점에서 PBR 1.0 아래로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4만전자 간다고 하면서 PBR 1.0 아래로 떨어지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PER도 10배 단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저평가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마진율도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SK하이닉스에게 1등 자리를 내줬다는 거. 뒤처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이 정도?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그게 정말 최악이고 젬병이거든요.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패권을 뺏기거나 이러면 과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과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를 찍어야 될 이유가 너무 불분명해요. 이제 1등은 SK하이닉스인데 프리미엄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딱 PBR 1.0 아래로 그리고 PER 10배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저평가 정도 돼야 이제 그냥 가치 관점으로 적당히 담아볼까 정도지 이제 프리미엄을 줘가면서 높은 가격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쫙 빠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면서 한국 증시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하 초반이나 불경기 모멘텀이 시장에 막 엄청나게 몰아치기 전에는 뭐 AI니 뭐니 하면서 테마 받아서 SK하이닉스가 더 가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따라가긴 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씩 언급을 해드렸는데 삼성전자 기업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도체를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금 반도체 투자하는 거 뭐 그렇게 막 좋게 보진 않는데 안 좋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난하게 봅니다. 평이한 수준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이제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나마 투자한다고 하면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맞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씩 언급해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을 텐데 저는 다른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갈아타기 찬스라 그래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상급지가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잡아요. 집값 올라갈 때는. 근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무서워서 혹은 본전 심리 때문에 못 팔아요. 근데 내 집이 본전되고 이득되고 그래서 집값 올라서 팔 수 있을 때쯤 되면 상급지로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져 버려가지고 하락장에 그 갭을 좁혀가지고 갈아탈 수 있는 거지 상승장에는 갈아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방 가격이 올라갈 때면 서울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종로인데 원래 옛날 과거의 전통적인 부촌 있죠. 종로나 뭐 동부 이촌동 이런 정도 되는데 강남이라는 신흥 부촌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가 아득히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나쁘진 않은데 원래 괜찮았던 곳인데 상승률이 저조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이제 강남의 자리가 된 게 아닌가. 미래로 가면 이제 또 용산이 다시 또 엄청 뜰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뭐 용산 같은 지위고 이제 만약에 강남이 나중에 진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 지는 해에 해당하는 강남이 되지 않을까. 부동산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강남이 질 수가 있냐 이러는데 또 모르죠. 미래 일은. 부촌이라는 게 뭐 시대마다 또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좀 전통 부촌 과거의 부촌 정도 느낌이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고리타분해졌어요. 혁신이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이건희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가 좀 많이 부족해지긴 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건 그게 결과로 증명이 됐죠. HBM단에서 혁신해서 메모리 혁신해서 뒤처진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패권을 내준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 줄 때 오히려 이렇게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오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가치 관점에서 이런 시기가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안 가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다고 봐요. 강남이 안 간다? 웃기잖아요. 서울 집값이 안 오른다?
오르지. 어떻게 안 오르겠어요? 그죠? 여의도 뭐 용산 이런 데 집값이 안 올라갈까? 오르죠. 근데 삼성도 그렇게 오르긴 할 건데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탈 수 있는 반등 시기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수 자체도 지금 반등하니 많이 좀 이런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저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더 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물론 저평가된 것도 맞는데 반등이 좀 나올 때 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물량을 덜어내면서 현금 확보를 하거나 갈아타는 게 어떨까. 저는 현금 확보하는 걸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외인들이 담기 시작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 쪽을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남겨드렸는데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눈여겨보시고 시장이 빠졌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에서 거기에서 이제 외인들이 담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를 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건설기계 관련해 가지고 SY스틸텍 같은 경우에 이미 상한가를 가버렸고요. 그다음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뭐 두산바켓은 크게 안 움직이는데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인프라코어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주들이 여러분들을 엄청 뒤흔들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물론 제가 SY스틸텍이나 전진건설로봇,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요 정도 건설기계로 좀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런 쪽은 큰돈 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급등한 SY스틸텍이나 전진건설로봇은 큰돈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솔직히 전진건설로봇 정도는 좀 투자해볼 만은 합니다.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다 정도? 이렇게 상한가 칠 정도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투자 관점은 다 다른 거니까. 저는 오히려 전진건설로봇을 더 좋게 보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막 추격 매수하거나 이렇게 따라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량주부터 천천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차분하게 초보 투자자분들이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그렇고 건드려보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오면서 원전은 계속 수혜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갈아타야 될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치 사실 삼성은 성장도 정말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프리미엄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성장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빠질 만큼 빠져서 저는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반등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저는 서서히 물량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냐면 일단 단발성으로 6만원 내지 7만원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6만 내지 7만 전자를 내다보기 시작하면은 더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탈 기회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 삼성전자 물론 좋은 종목이고 장기적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지만 굳이 성장이 꺾이거나 패권을 뺏긴 기업을 투자하는 건 개인적으로 저의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차선책이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선책에게 밀려나는 종목들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실 좋은 기업이라는 거 다 아는데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다. 패권을 뺏겼다라는 거, 한국 증시가 어려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엮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삼성전자는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본다. 그때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갈아타기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제가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인생 주식 코너에서 계속해서 이제 분석해드리고 기업 분석 통해서 알짜 종목들 선정해가지고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대략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많이 빠졌거든요. PER이 내년 8배 정도까지 떨어지고 0.76배까지 PBR은 떨어집니다. 제가 PER, PBR 이런 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마진율이 2%대, 5%대까지 떨어졌었어요. 23년도에. 이러다가 이제 회복된 거거든요. 11%대, 11%.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가면 13%대, 14%대, 그리고 11%, 12%대로 회복돼요. 절대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도 늘어나고. 그래서 뭐 44조, 그리고 이제 2027년 정도 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6, 70조 단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굉장히 매력적이다.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너무 고점에서 샀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평단이 무슨 8만 전자, 9만 전자인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근데 8만 전자, 9만 전자를 그러면 갈 수 있다고 보느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전략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일단 반등을 줄 거라고 예상했던 6만 내지 7만 원 가격대 부근이 되게 되면은 일정 정도 물량을 줄이고 8만 내지 9만 전자는 잔량으로 한번 도전해 본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내다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6만 내지 7만 정도까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반등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규로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안 좋게 보나요? 사실 지금까지 너무 물려있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신규로 본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5만 전자가 깨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때 엔크레이 트레이드 때도 그랬고 계속 이거 삼성전자 안 된다, 큰일 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과한 수준으로 가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한 5만 전자, 4만 전자를 내다보는 거는 이건 좀 많이 과한 수준. 그러니까 증시 폭락 때문에 또 너무 과하게 빠지는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5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가격에서는 신규 진입도 조금씩 분할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초이스는 안 하겠지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너무 이제 투자 메리트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는 5만 원 아래에서가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절대적인 가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8만 내지 9만을 보지만 이제 6만 내지 7만에서 일정 정도 물량은 갈아타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전국에 계시는 삼전 주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대표적인 이제 지수를 또 좌지우지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삼전이 무너지면 또 지수 살아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삼전이 얼른 반등 주면서 한국 증시 생태계를 좀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6만 내지 7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8만 9만까지도 최종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회복하는 거 꼭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물량 조절을 조금씩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버튼, 좋아요도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응원 댓글은 짧게 여러분들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줄만 달아주셔도 되니까요.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달아주시면 앞으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